몇 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 강북의 아파트가 10억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봤습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요인들이 질비하는데 집값이 떨어질까요? 전세 금액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전세 금액이 떨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아주구님께서 집값 폭등 신호탄이라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아주구님께서는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집값이나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또 부동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헷갈린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아주구님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뒤늦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신 분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동산 스탠스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부동산 상승에 배팅할지 하락에 배팅할지를 먼저 스탠스 포지션을 잘 취하신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셔야지, 자꾸 하락론자 상승론자 막 여러 가지 이런 영상들을 다 취합해서 보다 보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헷갈리시고. 따라서 본인의 포지션을 딱 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영상들만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전세 대출이 중지가 돼서 전세 금액이 떨어져서 매매 금액이 떨어진다, 이거 뭐 어디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 같은데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조건 전세 대출이 중지가 되면 반대로 전세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매 금액이 지금이 가장 고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중은행 일부 은행에서 이 전세 대출이 중지가 된 은행들이 간혹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막히고 전세 대출이 중지가 되니 이제 앞으로 전세의 비중이 월세화 돼서 월세의 비중으로 전환된 속도가 빨라지므로 이 전세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 매매 금액도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상한 하락론자의 주장의 논리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차 수요량을 10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전세와 월세의 수요량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중에서는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 수요량이 전세에 더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7대3의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가 많아진 이유는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전세의 이런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월세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집을 전세와 월세 중에 내가 지출이 되는 금액이 월세가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전세 대출이 막히게 되면 이제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수요량이 좀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지고 세금적인 부담이 훨씬 더 증가된다면 돈이 있는 수요의 임대인 분들은 이 전세를 월세화해서 전환시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예전에도 가뜩이나 월세의 비중이 훨씬 더 전세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월세 가격은 더 많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전세에 대한 선호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월세 가격이 훨씬 더 비싸졌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진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공급이 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공급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세가는 올라간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 금액도 따라서 밀어 올리는 역할을 지행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세 금액이 떨어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전세 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비중이 적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전세에 대한 선호도는 예년과 지금과 미래 변함없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높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금 현재 기준에서 월세 가격도 전세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앞으로 집주인들이 세금에 대한 정가 때문에 월세에 대한 비중으로 정가시키면 월세 가격은 어떡합니까? 훨씬 더 폭등하죠, 월세 가격은. 그러면 선호도가 예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가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데 자금 여력이 그나마 될 수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전세로 간다고요, 전세. 근데 전세 공급이 월세로 전환시켜서 공급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아파트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나와의 물량 자체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전세에 대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선호도는 많은데 전세 금액이 어떻게 떨어지냐고요. 전세 금액은 오히려 반대로 더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서 오판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 2020년 7월 이후부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2년이 지나도 내 맘대로 전세 금액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4년째가 되는 해 내 맘대로 전세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기 미래에 있는 전세 금액을 지금 선반영시켜서 이 전세 금액이 지금 엄청 높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런 전세의 비정상적인 금액들은 조금은 조정은 볼 수 있으나 정상적인 시세에 대한 전세 금액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매매 금액이 여기가 지금 고점인가요?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밑에가 전세의 지표고 위에가 매매의 지표인데 이 비트코인과 주식과 달리 이 부동산은 하방이 딱 닫혀 있습니다. 이 주식과 비트코인은 상방과 하방이 다 열려 있어요. 얼마만큼 올라갈지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딱 저항할 수 있는 저항선이 없고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떨어질지 대략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하방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방은 전세 금액 때문에 닫혀 있는 겁니다. 이 매매 금액이 전세 밑으로 내려가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역대 한 번도 없어요. 일시적인 헬리오시티처럼 입주 물량 폭탄이 들어올 경우에 잠시 전세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소화가 될 경우에 물량의 소화가 될 경우에 전세 금액이 더 많이 폭등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전세 금액은 무조건 올라가고 매매 금액이 전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살 수 있지만 전세는 한 사람이 딱 한 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정확한 실거주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전세 금액 밑으로 떨어지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값이 떨어질지는 대략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주식과 비트코인처럼 부동산은 상방이 열려 있어요. 상방이. 매매 금액이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른다고요. 저항선이 없습니다. 매매 위에 저항선이 없어요. 저항선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지금이 고점인지 지금이 상투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불과 몇 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 강북의 아파트가 10억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봤습니까? 자, 얼마 전에 잠실의 아파트가 15억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20억이 깨질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어느새 25억입니다. 이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고점일까? 30억이 깨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강남 일대 아파트가 10억대였습니다. 어느새 30억을 웬만한 아파트가 다 돌파했어요. 그 힘들다는 40억에 대한 저항선도 이미 깨버렸다고. 강남의 아파트가 40억이 깨질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 45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50억이 깨질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고요.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지. 근데 얼마만큼 떨어질지는 알 수 있어요. 전세라는 지표 때문에. 이해되세요? 따라서 부동산의 낙폭은 예측 가능하고 상승에 대한 예측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논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2017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다.
2018년에도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여러 규제책이 나와도 지금이 고점이다. 근데 2019년이 올라갔는데도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이 완전히 상투고 지금이 고점이다. 2020년에 대폭등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신고가를 뚫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질까요?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요인들이 질비하는데 집값이 떨어질까요? 전세 금액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전세 금액이 떨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집값에 대한 상승 구간은 아무나 예측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없는 구간이에요. 저도 예측 못합니다. 얼마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제가 주구장창 올라가나요? 아니라 그랬죠. 올라가다가 저항선에 부딪히면 잠시 조정을 보면서 정체되는 구간이 잠시 찾아오고 또 그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로 해서 더 가격이 올라간다. 더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잠시 조정을 보고 잠시 저항선에 막혀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말 같지 않는 얘기들을 지금 하락론자들이 지금 질비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세에 대한 공급도 계속 감소되는 상황에서 선호도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돈이 있는 수요는 당연히 가는 거죠, 전세에. 무조건 월세가 나요? 무조건 다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가 나요? 그럼 15억이 넘어가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품들은 아예 거래 자체가 없겠네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적인데 왜 집값이 올라갈까요?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들은 집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돈이 있는 수요층의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우리는 예측 불가하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오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